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가계약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 법에, 민법이나 다른 법에 가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 법률적 요건이나 효과를 정한 것은 없어요. 가계약은 법에는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실무, 거래, 관행이 만들어낸 행태를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관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계약 그 개념과 상황은 조금 더 달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가계약,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용어는 가계약이지만 법률 관계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께서 자기들끼리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면 그건 또 오늘 제가 설명한 거랑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와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매매를 해요. 아파트나 상가를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한 번에 바로 그날 그 집을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며칠은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 군데 또 집을 보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집을 살 건데 강남에 집을 살지, 뭐 마포에 집을 살지, 뭐 마포에 집을 사도 뭐 20평대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뭐 30평대 뭐 빌라를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집을 보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통해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오늘도 몇 명이나 보고 갔는지 모른다. 이거 딱 하나 남았다.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시면 일단 다만 얼마라도 좀 걸어놓고 가시면 제가 그 며칠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순위를 잡아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아주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이고 법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가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 오늘 제가 설명하는 가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단 물건이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지금 당장 확정적인 계약 의사를 표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망설이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건 좀 그래서 조금 돈을 걸어놓고라도 일단 잡아놓고 싶을 때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이나 뭐 임대인, 매도인한테 직접 이제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하고 그때 지급되는 금원이 가계약금이에요. 통상 가계약금은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니겠죠.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계약금을 좀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 일단 그 논리적 전제로서 가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해제를 할 수는 있어요. 저 안 할래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 500만 원 엊그저께 입금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가계약금 반환 청구라는 건데 민법 565조라는 조문이 있죠. 그 조문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했어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이 합의가 다 끝나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금액과 지급 시기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금을 줬어. 근데 그렇게까지 한 단계에서 계약을 그 계약금 교부자인 매수자가 파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해제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 돌려달라고는 하지 못한다라는 게 민법 제565조예요. 그것이 그 민법 565조 조문이 가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565조는 계약이 성립된 걸 전제. 계약이 성립돼서 계약금까지만 지불을 한 단계에서 계약을 이미 해지했을 때의 법률 관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하는 상황에서의 가계약, 그것은 대체로는 계약의 성립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 지불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가계약인지 가계약금인지 내가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께서 의뢰인 여러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처한 상황이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면 지불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어떤 게 도대체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자, 여기에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매매계약의 경우에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합의예요. 더 어렵게 말하면 의사의 합치. 둘이 이렇게 손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 와우. 의사의 합치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디까지 의사를 합쳐야 되냐? 대법원 판례는 매매계약, 해당 그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다 모든 거를 세부적으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서는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고, 설사 그게 합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정하기로 하는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기준은 아니에요. 물론 계약서를 썼으면 훨씬 계약 성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지긴 하지만, 계약서를 안 썼어도 보통 우리가 이거를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요.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안 써서도 그거는 계약 성립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계약금 반환 청구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민법 565조의 해석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매매 계약에서 도대체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 사항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금은 얼마, 언제까지 지불한다. 중도금은 또 얼마, 언제까지 지불한다. 잔금은 또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한다. 이렇게 매매 대금의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일자에 관해서 확실하게 의사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잔금까지 지불된 걸 확인한 즉시 그날 오후 2시까지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서 열쇠 드리고 처리를 해드린다. 뭐 이런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까지만 먼저 지급 단계에서 일단은 인도해주고 뭐 뒤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특약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목적물 인도에 관한 사항도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문제.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 먼저 명의를 넘어갈 건가? 요즘에는 이제 대출이금 떠안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 매수인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먼저 등기 넘겨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특이하게 기재한다던가. 어쨌든 그러한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까지도 확실하게 합의가 돼야 돼요. 계약서를 꼭 썼느냐 안 썼느냐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카톡과 문자에 남아있으면 꼭 계약 성립으로 인용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 판례들이 여러 가지 정말 경우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유형화를 해보면 일단 공인중개사님하고만 연락을 해요. 당사자 직접 연락처를 모릅니다. 공인중개사님하고 각자 자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뭔가 협상을 해요.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목적물, 매매 대금, 이전 등기, 인도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치가 없다고 본다면은 결국 그 용어가 무엇이든 지불된 금액은 가계약금으로 귀결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가계약금이라고 불리든 어쨌든 간에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민법 56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가계약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실제 여러분들이 막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변호사님 이거는 왜 변호사님 설명한 거랑 다른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틀이 딱 있어서 법전으로 어떤 상황이나 용어가 딱 틀에 박혔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결국 계약 성립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565조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념으로 삼고, 계약 성립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느 정도 1차적인 결론이 나올 거고, 더 정확한 거는 꼭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